실패한 국가죠. failed state죠. 이란이 뭐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자원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인구가 많은 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란의 1인당 GDP 수준이 6,200달러. 뭐 우리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이 인구수와 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정치 경제 발전에 실패한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 한반도의 한 8배 되는 거대한 그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좀 패러디한 사진인데요. 이란의 대통령 아흐마드네자드죠. 이 사람이 국민들은 어떻게 살죠? 그냥 오일머니 뽑아쓰기 바쁘다라는 뭐 이런 좀 패러디한 이런 사진입니다. 이슬람 공화정을 실시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고 이슬람 공화정 신정 일치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중세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유럽의 중세 때 어땠습니까? 왕보다 교황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이란이 어떤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종교 지도자가 최고 국가 지도자로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부 세력 위에 종교 지도자가 아야톨라 하메이니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메이니가 모든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는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 왕권 위에 교황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21세기하고 전혀 이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국가 운영 자체가 정치고 경제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외교마저도 상당히 심각하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게 한 나라 대통령이 주변 국가에게 할 말입니까? 그렇죠? 아흐마드네자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뭐 강경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도 고립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지속적인 충돌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이거 뭐 핵시설들 또 이 뭐 우라늄 광산들, 이란은 우라늄도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이란은 이제 핵시설 핵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란의 핵 개발은요 사실상 60년대 시작합니다. 50년대, 60년대 시작해요. 원래 최초의 이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도움을 줬냐면 미국이 도움을 줬어요. 언제입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란은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였죠. 우리도 상당히 가까웠죠. 그래서 예전에 팔레비 국왕, 우리나라에 그 테헤란도 생긴 게 그때 아닙니까? 이란의 테헤란 가시면은 서울로 있습니다. 서울거리 있습니다. 거기 이란은 한술 더 떴죠. 서울거리 끝에는 서울공원도 있어요. 거기는 파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가까웠던 그 당시 이란이 미국에게 어느 정도 중요했었냐면요. 사실 사우디보다도 더 그 당시에 석유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이란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중동에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하시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은 미국이 사실상 퍼줘야 됐던 나라죠. 이스라엘은 미국이 도와줬던 나라고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왔던 나라는 사우디와 이란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갑자기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고 이슬람 국가가 되고 반미 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상당히 중동 전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결국은 애초에는 미국과의 어떤 핵 개발을 시작했었는데 1979년 이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지원을 중단하게 되고요. 이후에 80년대 말부터 이 소련의 당시는 소련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실험용 원자료를 건설하기 시작하고요. 현재도 지금 이란에 존재하고 있는 7개, 8개의 그 어떤 원자료와 핵시설 모두 이 러시아의 기술과 건설 지원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냐면 2002년이에요. 2002년부터 지금 이란의 그 반정부 단체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그 점에서 이제 폭로를 시작해서요. 2006년부터 4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제재가 나왔습니다만 이란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요. 결국은 2012년 11월 8일 IAEA가 2개월 전이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조짐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라늄 농축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처음으로
지난해 11월에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압박이 상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을 하고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석유 금수 조치죠.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는 석유 금수 조치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는 뭐 이란의 중앙은행의 어떤 금융 거래를 통제하고 이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또 해외 여행을 자제시키고 또 이란으로의 어떤 전략적 기술이 담길 수 있는 무기나 물자 이런 것도 수출을 막고 또 이란의 어떤 상선에 대한 불신 검문, 좀 이란이 어떤 이 무기 대량 생산 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화물선에 대한 검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담고 여러 가지 간접적이었습니다만요. 지금 현재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일부 지금 동참하고 있는 제재는 석유 금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생명줄을 완전히 이 경제의 생명줄을 끊자라는 지금 조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당히 이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은요, 이란에 이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지금 세계 원유 2위고요. 뭐 각종 세계 가스 매장량 2위인데 서방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왜 이란이 핵 개발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저기 석유와 가스가 많으면 화력 발전을 하면 되는데 왜 원자력 발전을 하느냐. 즉 저희가 좀 냉정하게 볼 것도 있습니다. 좀 이란의 핵 개발과 북한의 핵 개발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성산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같은 틀에 넣어서 지금 분석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엄밀히 보게 되면은요. 자, 북한의 핵 개발은 뭡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핵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고 있고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게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면은요.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란에서 혹시 나중에 관심 있어서 쭉 한번 들여다보시면은요. 이란의 지도부, 즉 이란의 대통령이든 종교 지도자든요. 단 한 번도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란은 시종일관 언급하고 있는 게 자신들은 평화적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서방에서는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좀 사실상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왜 이게 서방에서는 문제가 되냐면요. 자, 일단 우란을 농축을 시작하게 되면 저보다 잘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요. 자, 원자로를 만들어서요. 그다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요. 자, 이제 우라늄 원료를 돌려서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3%에서 4.5%를 농축하게 되면 이것이 핵 발전소의 원료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합니다. 이 한번 농축된 거를 또 넣고 또 돌리면 이게 농축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요. 우리 이제 방사능 관련 의학 실험이나 의학용으로 쓰일 수 있는 중농축 우라늄이 되냐 20% 정도를 농축. 자, 이거를 또 간단해요. 특별한 다른 시설이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또 넣고 돌리면은 계속 돌리면 결국은 90%까지 간다는 거죠. 90%가 넘어가야 이것이 이제 핵무기에 이제 이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단 하기 시작하면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시간만 주면 계속 돌리면 90%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까지는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제법상 모든 나라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법규상에도 모든 나라가 평화적 원자력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국제법상의 주권적 권리를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서방은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에서 농축을 해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왜 지금 지난해 말부터 이란 문제가 갑자기 문제가 되냐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초에 시작된 아랍의 시민혁명이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